안녕하세요. 가사와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녀의 품격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최자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자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요, 결혼으로 인해서 또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엄마로서, 아내로서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내 이름을 찾고 싶고 나만의 일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벗고 직장의 신으로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둘째 아이 출산하고 일을 좀 잠깐 쉬었었거든요. 네. 오늘은 제 경험을 한번 살려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채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주부들. 하지만 아직 그녀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는 많다. 그녀의 품격에서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당당히 직장의 신으로 컴백할 수 있는 기적의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주부 취업, 재취업 성공담부터 재취업에 필요한 마인드, 그리고 구체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준비 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들 모셨어요. 자, 이민영 소장님, 민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엄마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이름도 참 자랑스럽고 멋진 이름이지만요. 그래도 언젠가부터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부들이 좀 박탈감이나 허망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기혼녀 5명 중 1명이 직장을 포기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위에서 딱 보면은 그 친한 언니가 산부인과 의사신데 아이 학교 들어가니까 일을 좀 쉬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엄마들도 아이 뭐 출산하고 학교 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안 놓여서 일을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결혼한 많은 여성들이 실제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 또 육아 문제 때문에 실제 그런 원인들이 많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하지만 좀 외부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가 다시 또 가정에 와서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업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여성들이 참 어떤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을 단절하게 된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게요.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단절 기간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상실하고 자기의 어떤 타성에 젖어서 재취업하는 것이 사실상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멋지게, 당당하게 걷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민정희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9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며 그 설탕의 매력에 빠져서 그 직업까지 갖게 된 슈가 아티스트 민정입니다. 오, 슈가 아티스트라고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설탕공예 같은 네네. 건가요? 오, 어떤 직업인지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요, 설탕 반죽을 그 색을 혼합해가지고요, 네. 그걸로 이제 뭐 아기자기한 소품이라든지, 뭐 기념일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인물 등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셨던 거예요? 결혼하고 제가 이제 첫 아이를 갖고, 그러니까 3, 4kg 이제 체중이 불면서 네. 우울증도 와가지고 그것도 경험해봤고요. 네. 네,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그 둘째 낳고 집에 있으면 네. 사실 신랑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이렇게 약속 안 해도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신랑이 나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 그럼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랑만 목 빠지게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신랑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아내가 나만 바라본다? 네. 이게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속박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네. 딸아이 돌잔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설탕 공예를 알게 됐고,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해보자 해서 네. 제가 이걸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근데 하기 전에 네일 아트랑 커피도 배워봤어요. 바리스타 그 직업도 가져봤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그때 잠시뿐이었고, 근데 제가 이 설탕 공예는 제가 이제 8년째 되었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하면서 이게 저 이제 천직이구나. 네, 정말 저한테 맞는 직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정말 잘하신 게요. 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편하고 아이만 바라보고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재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찾아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도전을 실질적으로 해보셔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정희 씨처럼 새로운 직업도 찾고 또 그걸 다행스럽게 성공하시고 천직이라고 말할 만큼 적성도 정확하게 발견을 하신 건데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 주문을 받기 시작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공방을 처음으로 또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방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협소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도전을 한 게 이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예. 학원까지. 그래서 예,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네네. 네, 더 다양한 거를 알려드리고자 해서 예,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창업을 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 민정희 씨의 평소의 모습이 참 궁금한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평범한 주부에서 설탕공예 전문가로 거듭난 민정희 씨. 설탕공예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학원 오셔서 반갑습니다. 민정희 설탕공예가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일터를 공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수많은 작품들. 우와,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예쁜 모양은 기본. 눈길을 끄는 특이함까지 갖췄네요. 아니, 이게 다 설탕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다 설탕으로 만들어진 꽃이고요. 설탕 반죽을 이용해서 뭐 사람을 만든다든지 꽃, 아니면은 뭐 이제 케이크를 데코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그 케이크 데코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가정, 뭐 집안을 뭐 꾸민다든지 아니면 뭐 선물도 많이 하세요. 뭐 기념일, 이벤트. 자유자재로 변하는 설탕 반죽. 생각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네요. 오늘 연수한 거 괜찮아서 날씨 되게 추웠는데. 무거워. 네, 들어줄게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 개나리는 한 개의 라인으로 그려져. 8년 전 설탕공예를 배우는 입장이었던 민정희 씨. 물방울 모양을 만드셔서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답니다. 4개 정도 내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이 생각나 더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한다는데요. 설탕공예 수업은 지금 현재 뭐 주부들이 취업이나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회를 나가가지고서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그와 관련된 직업을 찾는다든지 요즘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평생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우선은 자격증 같은 거는 저는 욕심이 많고 이런저런 자격증 같은 것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딱 놓고 나서 만약에 한다 어떤 선생님처럼 창업 같은 걸 생각을 해봐도 되고 우선은 자격증이 우선 목표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격 따고 나서 나중에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설탕공예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창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체력 소모가 적을 뿐더러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주부들의 재취업 분야로 사랑받고 있다네요. 저희가 매년 전시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는 2013년도에 저희가 웨딩에 관련해서 전시회를 할 때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설탕으로 이제 웨딩 드레스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미는 이제 설탕으로 해서 코사지 느낌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딩 뭐 이제 그 신부의 이제 그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거는 이제 저희가 2014년도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슈가 대회에서 저희 이제 조교 선생님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뭐 성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라푼젤을 머릿결 표현하면서 이제 이 왕자랑 라푼젤을 여기에다 이제 그 포스터를 보고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쪽 부분이 더 관심이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설탕공예를 접하게 됐다는 민정희 씨. 8년 동안 매일 설탕을 만지다 보면 지겨울 법도 한데 오히려 아직도 더 열심히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녀가 설탕공예에 푹 빠진 이유 뭘까요? 제가 손을 대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갖고 싶었던 차를 사지는 못하지만 그 차를 만든다든지, 예, 그러면서 소장 가치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그야말로 설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시네요. 제가 민정희 씨 소개해드렸지만 예술가님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여기 이 작품들이죠. 네. 이 앞에 있는 건 이제 지인분이 이제 선물하시기 위해서 의뢰하신 것이고요. 네. 요건 이제 집에다가 소품으로 이제 놓기 위해서 이제 주문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걸 설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네. 제가 이지혜 아나운서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만든 게 있는데요. 아니, 선물에 제가 너무 제가 급하게 눈이 가가지고. 만들어서. 네. 내일 토요일 또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와, 제가 세상에. 네, 요거는 이제 어머, 고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데이에서 반짝이는 야, 세상에 고맙습니다. 이게 다 설탕이라는 말씀이세요? 그 꽃은 LED 크리스탈 플라워라고 해가지고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록이고 네. 이야, 멋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왜 우리가 설탕공예 하면 왜 애들 막 돌 케이크, 생일 네. 케이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를 좀 비싸게 맞춰본 적이 있는데 이 화분은 정말 설탕공예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그러게요. 조화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생화 같기도 해요. 근데 원래 영국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내려온데요. 원래 이게 본토는 원래 플라워예요. 플라워가 원래는 원래 플라워. 설탕 공예가 꽃을 네. 만들기 네, 위해서 원래는 플라워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니까는 하루를 투자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5시간, 한 6시간 정도만 투자하면은 이렇게만 나올 수 이야. 있어요. 저는 멋지네요. 비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노력을 들인 네. 저희가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정성값을 하는 걸 텐데 옛날에 만들기 과제 이런 걸 잘하셨겠어요. 아,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오. 근데 일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하니까 육아랑 뭐 일이랑 뭐 살림이랑 병행하다 보면은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일하는 직장을 저는 아이들과 가까운 그 어린이집 근처에다가 얻었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늦게 끝나거나 그러면 미리 스케줄을 남편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 일이 이러니까 좀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다행스럽게 근데 민정희 씨는 이런 상황들이 됐고 재취업할 수 있었고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사실 육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말 많죠. 우리가 주부님들이 재취업을 하실 때 제일 크게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맞아요. 제일 커요. 제가 실제, 그래요, 그죠? 제가. 아니 근데 실제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네.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하고 아이의 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뭐 아이들이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 하여 아이들이 잘못되진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성적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니 하고 네.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책이 많다. 근데 그 집에 책이 많다가요.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의 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엄마 아빠의 책.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을 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당연히 아이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그냥 무조건 내가 물리적인 시간을 애들하고 많이 하지 못하면 우리 애가 내가 관리를 잘 안 해줘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를 롤 모델로 더 열심히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